한 여자가 5 형제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는, 사랑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밤에는 누구와 함께 잘까요? 74년을 이렇게 산 락쉬미 할머니가 직접 답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 사이 구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도 우타라칸드주 해발 4200m 고지에서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생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폴리안드리,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제도입니다. 서구 사회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이 전통은 사실 매우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혹독한 기후, 제한된 농경지, 그리고 가혹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토지는 분할되어서는 안 되고 인구는 통제되어야 하며 노동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형제들은 한 여성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락쉬미입니다. 이 이름은 힌두 신화에서 부와 풍요의 여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부보다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75세이고 55년을 5 남자와 결혼한 채로 살았습니다. 네, 5명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1950년 우타라칸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산, 눈, 그리고 끝없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폴리안들이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2명의 남편이 계셨죠. 아버지와 삼촌. 저에게는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화로 앞에 앉아 어머니가 2분 모두에게 똑같이 다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어른들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은 보통 20살 이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자들은 형제들과 함께 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의 토지가 나뉘지 않고 유산도 분산되지 않으며 모두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었나요? 네. 쉬웠나요? 아니요. 20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웃 마을의 샤르마 가족과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샤르마 가족에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 정년기였지만 토지는 작았습니다. 만약 5 아들이 각각 결혼한다면 토지는 5조각으로 나뉘어 아무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5 형제, 1 여인. 결혼식 날이 왔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이것은 전통이었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5 남자. 5개의 다른 얼굴, 5가지 다른 성격.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빨강과 금색의 전통 사리를 입었습니다. 이마에 빨간 빈디를 발랐습니다. 손에 헤나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5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라젠드라, 가장 큰 형 35세였습니다. 진지하고 침착하며 가족의 리더였습니다. BJ 32, 세, 더 부드럽고 사려 깊었습니다. 안일 28세, 쾌활하고 수다스러웠습니다. 수레 쉬 25세, 조용하지만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룬, 막내, 겨우 22세였습니다. 수줍고 젊었으며 아마도 저만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승려가 만트라를 낭송했습니다. 우리는 5번 불 주위를 돌았습니다. 5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관습에 따라 큰형 라젠드라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방은 작았고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라젠드라가 다가왔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락쉬미.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절대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매일 밤 한 남자와 보냈습니다. 순서는 이랬습니다. 라젠드라, BJ, 아닐, 수레쉬, 아룬. 그 다음 다시 라젠드라. 이 시스템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긴 여행을 떠나면 차례는 건너뛰고 돌아오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모두에게 정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라젠드라는 바티를 관리했습니다. BJ는 동물을 돌봤습니다. 아닐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수레쉬는 집 수리와 건축 일을 맡았습니다. 아루는 가장 어렸고 모두를 도왔습니다. 저는 집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모두에게 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동물을 먹이고 정원을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5명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질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J는 어느 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라젠드라의 방에 더 많은 양탄자를 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닐은 아룬이 저와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수레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부에게 더 끌렸습니다. 아룬이 제게 가장 가까웠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는 모든 남자입니다. 누구도 이건 내 아들, 저건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첫 아들 데브가 태어났을 때 5 아버지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각자 그를 안아주고 키스하며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브가 자라면서 5명의 다른 아버지로부터 5가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라젠드라는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BJ는 축산업을, 아닐은 장사하는 법을, 수레쉬는 목공을, 아루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딸 프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 라비, 총 3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짜 아빠가 누구예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짜 아빠였으니까요.
이것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빠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데브가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저는 밤마다 차례로 남편들과 함께 있어야 했지만 그 주는 계속 데브 곁에 있었습니다. 라젠드라가 화를 냈습니다. 규칙이 깨지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룬이 저를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야, 아이를 돌봐야 해 라고 했습니다. 결국 라젠드라는 이해하고 사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스템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J가 어느 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저와만 함께하고 싶고 다른 형제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BJ,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이 떠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았습니다. 수레 씨는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발견했는데 혼자 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락쉬미, 나는 이 집에서 유령이야.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안아주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 그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날. 한 달에 한 번 수레 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안일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아룬과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너희 둘은 연인 같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라젠드라가 중재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BJ의 죽음이었습니다. 결혼 28년 차에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날 제 일부가 죽었습니다. 4명의 남편이 남았습니다. 시스템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75세입니다. 5 남편 중 2명만 살아 있습니다. 수레 씨와 아룬. 라젠드라는 10년 전에, BJ는 15년 전에, 안일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자가 떠날 때마다 제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제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폴리안드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브는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프리아도 한 남자와. 엄마, 이건 옛날 전통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슬펐지만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후회하는가? 5 남자를 사랑하고 5가지 다른 성격과 함께 살며 오직 나만의 사람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대답은 예이자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왜냐하면 오직 저만의 사랑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한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었습니다. 5가지 다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젠드라의 힘, BJ의 다정함, 아닐의 에너지, 수레쉬의 조용한 충성심, 아룬의 따뜻함. 젊은 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폴리안드리가 옳은가, 그른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눌 때 줄어들지 않습니다. 커집니다. 5 남자를 사랑했고 5 남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가혹한 기후 속에서 하지만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수레쉬와 아룬이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둘 다 70대 후반입니다. 저녁이면 우리 셋은 불가에 앉습니다. 차를 마시고 과거를 회상하고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55년 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폴리안드리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5 남편, 1 여인, 그리고 끝없는 사랑. 락쉬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의 회복력, 사랑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생존 의지의 힘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